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 있죠.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그걸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을 내란죄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결론은 내란은 없는 것이고 비상계엄은 통칭으로서 정당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형법상 내란죄가 되려면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폭동이라는 것이 뭐겠느냐? 국헌 문란은 제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폭동은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례로서 밝힌 것인데 두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폭동이 되려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된다. 대규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거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이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뒤에 보면 우리 대법원은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된다.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지 않으면 폭동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셨는데 폭동이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이런 의미의 폭동이 있었나요? 뭐 울산시 일부가 예컨대 안녕과 질서가 파괴됐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내란죄의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인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헌 문란을 계속 떠들고 있죠. 여러분 방송사에서 방송을 들어보면 폭동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국헌 문란만 떠들고 있는 것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국헌 문란이 뭐겠는가?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형법은 국헌 문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우리 형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있어서 국가기관이 강압으로 전복된 적이 있나요? 없지요. 이번에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만 갔는데 전복한 바도 없고 권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렵게 하는 것은 몰라도 불가능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헌 문란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다 국헌을 문란했다. 폭동이 없었으면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는데 폭동 얘기는 하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란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이 계엄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났거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여수시를 점령했어요. 순천시를 점령했거든요. 그 폭동을 막는 방법이 뭐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막았어요. 즉 비상계엄은 일정한 사태를 막는 것이지 선동질에서 일으키는 게 아닌 것인데 지금 이 나라 전체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몰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 국헌 문란이 아니고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 요구를 의결할 정도였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음이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의 성립 요건이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립이 안 되면 내란죄 전체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죄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통령의 비상겸의 위헌이라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 비상겸을 선포할 때는요 절차와 실체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먼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비상겸은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번 계엄 비상겸은요 선포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해제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예컨대 경찰에서 이 당일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왜 거기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막지 못했느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참석해서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뭔 책임을 지겠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면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 비상겸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은요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심의위원회 성격인 것입니다. 나는 우선 한덕수 총리의 얘기가 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지 마치 대통령의 비상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겸이 선포되면 국회에 통고하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야 이거 흠이 있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비상겸의 위헌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죠. 당일 10시 30분경에 대통령께서 비상겸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재명도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가면서 소속 의원들을 다 소집을 명하고 그렇다면 당일날 10시 반에서 10분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겸 선포 소식을 다 접했다고 봐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고하지 않은 흠은 있었지만 그 흠은 매우 미약한 것이고 또 흠은 언론기관에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상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비상겸을 선포할 당시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겸은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의장도 못하고 대법원장도 못하고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헌법상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금이 전시인지 사변인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적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 통치행위란 말을 씁니다. 헌법학적으로. 통치행위는 국가작용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국가의 작용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다면 통치행위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법심사를 배제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이요. 대통령이 어떤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국가를 승인했어요. 어떤 정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승인했어요. 사면, 선전보고, 해외 파병, 계엄선포, 긴급명령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고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 결단에 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의 헌법학자들이 다 이 문제를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가 있는 건데 하나는 입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입법의 수장과
사법부의 수장과 동렬의 행정부의 수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갖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인데 뭐냐?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해서 국가 자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기능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위는 대통령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럴 때의 지위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헌법은 공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거란 말이죠. 요 내용은 제가 엊그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가 비로소 쓴 것이 아니라 18년 전 제가 쓴 헌법학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일관된 견해란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되어 옳다고 헌법재판소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시비가 붙었어요. 헌법재판소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판단을 자제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쉬운 예를 들어드린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에 방문해서 연방제 합의하고 왔죠. 우리는 연방제 합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 그러지만, 당시 세 사람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5천만 국민 중에서 저거 북한을 왜 갔느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의제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 자체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북한을 오갈 수가 없단 말이죠. 북한과 회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치행위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리에 보내서 남북 회담을 준비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후락 씨가 갔다가 온 것에 대해서 그의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의 분신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계엄이라는 것은 뭔가면 힘과 자유가 서로 극렬히 대립되는 현상입니다. 또 둘째 줄에 보면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바로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모든 환자는 안타깝지만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 같은 극단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언제 하는 것이냐? 우리 국가의 일부 구조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이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게 뭡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 등화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란 말이죠. 바로 구국의 일단으로 하는 것이죠. 영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헌법은 계엄을 다 두고 있는 것이고,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권을 다 예외 없이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이 계엄을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 평상시에 법치주의 조직이나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헌법들이 계엄이라는 고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살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꺼집어내는 사람이 그 빠진 사람의 머리를 한두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끄집어내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절시키기 위해서 몇 대 때리는 게 폭행입니까?
그걸 폭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 이 뜻이죠.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 바로 비상계엄이라는 뜻이죠. 다음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요, 이 경찰, 검찰, 언론, 야당, 국민의힘까지도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폭동이 없어요. 폭동이. 한 지방의 안녕 질서와 안녕을 해야 하는 그런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국헌 문란만 가지고 뭐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뭡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세우기 위한 조치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정반대 현상인 것인데 그걸 하나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내란을 누가 일으킵니까? 전복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가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수 순천 반란이든지 뭐 등등이 그런 거에 해당하지, 대통령이 뭐가 아까워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비상계엄인데 그 살리려는 비상계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반란으로 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석기도요, 내란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폭파하려고 계획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이 인간은 내란이 안 됐어요. 내란의 예비 음모로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내란의 선동죄로만 처벌된 거예요. 국가보안법하고. 내란죄가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이석기 같은 인간이 한 것이 뭡니까? 이게 진정한 내란이 될 수가 있는데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비 음모는 저 된다고 봤는데 예비 음모로도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기껏해야 내란 선동으로 돼, 선동으로. 그렇게 내란죄가 중요한 것인데 이석기가 폭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란죄 처벌이 안 된 것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에 전혀 폭동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국가 비상계엄을 했다가 내란으로 영위하만이죠. 도저히 저는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접근을 이 인간들이 일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이요. 물론 대통령이 일개 군인들이 야당 의원을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명했고 그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 일부 국회의사당 뭐 들어간 걸 막고 등 했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위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폭동은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불법 체포 감금죄라는 게 우리 형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군인을 시켜서 국회의원 왔다가 체포하라 그랬으면 불법 체포 감금죄의 조사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직권남용이라든지 불법 체포 감금의 교사죄로 문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내란죄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에요. 아니 예컨대 야당 체포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를 전 보여줘요. 감금하라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걸 전체를 내란으로 봐서 내란 수괴다, 내란이다.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될래야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제 확신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기관, 검찰, 경찰은 인성을 상실했습니다. 언론기관은 지금 완전히 타락했어요. 지식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정교분리 뒤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예컨대 이번 우리 광화문에 1000만이 나와서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모임 아닙니까? 나라를 살리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명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함께해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표현해보면 피투성이 상태에서 벌어진 아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마음으로 행해진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죄 괴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서로 자기네가 관할이라고 쌈박질하고 있는데 뭔가 공을 세우려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법적으로는요, 이 문제에서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보면 24조에서 하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을 가져오라 말이죠.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공수처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더 나대고 있는 것이고, 상설특검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모든 사건은 중단되고 상설특검에게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새놈들이 서로 뭐 쌈박질하면서 자랑질하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당 대표란 놈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근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지위나 임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반헌법적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외신은요, 제가 폭스뉴스를 잠깐 보니까 계엄의 본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행한 계엄의 본질이 뭐냐? 북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스뉴스는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세력과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외신이에요. 외국의 신문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본질이 뭔지를 외신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천명인데, 외신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성이 상실된 이 인간들은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죄 괴수라고 몰아붙이면서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먹물좀 먹었다는 인간들이, 지식인들이 여기 대해서 특히 법학 교수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예? 아니, 내란죄 성립 요건이 그게 어렵습니까?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법학 교수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SNS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현재 피투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고, 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주권자인 국민이 모여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만이 모여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권력 가진 놈들이 다 딴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천만이 모여서 정의를 외치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